네, 그 다음은 애플 소식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클리앙에서 처음 봤는데 iOS 14에 통화 녹음을 지원할 거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뭐 무슨 애플 인터널 스토어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나왔다는 건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는 얘를. 근데 하여튼 얘네들이 유출한 iOS 14 유출이라고 주장을 하는 스크린샷에 따르면은 전화와 페이스타임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요즘 하다못해 안드로이드도 통화 녹음 API를 뺄라 그러거든요. 이미 뺐죠. 안드로이드 10에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고 이거를 다 쫓아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빼는 걸로 갔거든요. 이미 당연히 아시다시피 아이폰은 애초부터 없었고 통화 녹음 기능이. 물론 이제 제조사마다 넣는 건 여전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제조사가 넣는 것도. 왜냐하면 걔네들도 결국은 안드로이드 API를 써야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API를 막아버리면 걔네들도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통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게 조건이 되게 많죠. 당연히 뭐 참가자인 건 당연하겠고, 그러니까 이 말인 거는 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중간에 통화를 가로채서 녹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인 거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실 자기가 통화 당사자면 동의가 없어도 녹음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건 아마 미국 사례인 것 같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제 자기가 당사자면 녹음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당사자가 아닌데 녹음하는 거는 그 법적인 효력이 없고요.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없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미국은 이게 무슨 클리셰인데 주마다 다 달라요. 이쯤 되면 클리셰야 이것도. 그래서 이 주마다 이거를 보조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안 넣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었을 거고, 저도 물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 인터널 스토어에서 그 증거라고 내놓은 스크린샷이 사실은 이게 iOS 13에도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일반용 빌드에서는 안 나오고, 이게 캐리어용 빌드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 테스트용 화면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실제로 들어간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썰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마더보드에서 바이스에서 보도했나 마더보드에서 보도했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인가 작년 말에 iOS 14의 내부 빌드가 유출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좀 iOS 14의 일부 기능이 유출이 됐고, 예를 들면은 이미 보낸 iMessage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능 몇 가지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런 인터널 빌드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중간에 베타의 기능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최종 버전 나올 때 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였니? 그룹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도 원래 iOS 13 베타에 들어갔다가 불안정하다고 뺐다가 13.1 돼서 다시 넣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또 무슨 하나 또 터져갖고 또 뺐다가 또 넣었는데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맞아.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WWDC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월 22일이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하여튼 아직 첫 베타 공개까지 한 달 남은 시점이고,
정식 버전 나올 때까지는 최소 4달 남았어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밀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100% 들어간다는 확신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 스크린샷 같은 경우, 뭐 정령 이게 캐리어용 화면이 아닐지라도, 이 정도는 만드는 거 쉽거든요. 그냥 뭐 상용 그 프로토타이핑 툴 있잖아요. 뭐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어도비 XD라든지 이런 거 적당히 샤바샤바 해서 목건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스크린샷이 돌더라 라는 것만으로 이게 뭐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9to5 맥이나 맥루머스나 이런 데서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통화 녹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게 진짜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애플 루머였다. 예를 들어서 존 프로서가 하는 얘기는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맥루머즈나 뭐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사이트들에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통화 녹음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저는 통화 녹음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왜 다들, 그러니까 클리앙 같은 데 보면은 이 아이폰 안 사는 이유 중 하나가 통화 녹음이 없어서, 아니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통화 녹음이 없어서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원래 그랬어요. 저도 그냥 요거 컬러 스케일 시작하고 이제 업체들이랑 전화하고 하기 전에는 이제 필요가 없었죠. 통화 녹음이란 기능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컬러 스케일 시작하고 이제 뭐 업체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방어를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제 왜곡해가지고 뭐 저를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거에 대한 방어로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통화하는 경우에는 통화를 다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메인폰 말고 폰 하나를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저는 돼요. 그것도 그렇고 뭐 당장 우리 와닿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고 거래할 때 문자로 하면 증거가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화만 한다면은 증거가 안 남잖아요. 예를 들어 나 이 제품을 팔 건데 통화상에서 이 제품에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괜찮으시죠? 라고 말해놓고 물건 받은 상태에서 여기 문제 있네요? 반품해주세요. 이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례 비일비재한 거고. 통화 녹음은 방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있으면 좋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게 생계랑 걸려버리면 생계인 경우에는 생계랑 걸려버리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근데 투폰 쓰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투폰을 이제 막 계속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버릇이 돼서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투폰 관리하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 아이폰을 포기하고서라도 이제 넘어간다 혹은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폰 안 산다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유럽 쪽에서 이거를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통화 녹음 뭐 그 프라이버시 좋아하시는 이유답게.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지금 사실 제가 이게 의심스러운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드로이드도 하다못해 지금 빼가는 API를 없앤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애플이 이걸 넣는다고? 이걸 넣는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미국의 주마다 이게 법률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지? 이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뭐 나라야 지역 설정하면은 뭐 켜고 끄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뭐 ECG처럼 근데 미국 안에선 주마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건가? 뭐 계속해서 위치 핑을 해야 되는 건가? 뭐 기죽으로 확인을 해서 뭐 이거를 기능을 켜고 끄고 하는 건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게 좀 되게 의심스러워요. 뭐 다들 너무 김칫국 마시고 좋아하시던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닐 것 같다에 한 100원 정도 걸랍니다. 100원.